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2025년 나의 1년 리딩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라마, 두 번째 파랑새, 세 번째 골드바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1년 첫 번째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볼 텐데 1년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겠습니다. Prince of Heart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아주 긍정적인 카드죠. 일단 프린스들은요,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활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이다. 여러분들의 2025년은 정적이다 라고 표현하면 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뭐 치킨을 시켜 먹거나 뭐 2024년도 그랬다면 2025년도 똑같은 그런 한 해를 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얘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움직임이 있는 한 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탄 기사가 하트를 들고 있죠. 말 그대로 사랑을 관할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들도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기사,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는 기사, 사랑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약간은 조금 감정적인 어떤 기사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사랑을 들고 오는 친구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1년 안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끝나든 어느 정도 뭐 몇 달을 사귀고 끝나든 여러분이 다가가는 사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사랑이 있어요. 마음을 표현을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 때문에 다소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년은 사랑이 있는데 일단 이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가 있는데 그 하트는 움직임이 있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1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걸로 보여집니다. 왼쪽에는 1월부터 6월, 오른쪽에는 7월부터 12월의 에너지를 깔 텐데요. 제가 별자리 리딩을 했잖아요, 여러분. 별자리 리딩도 이전에는 6개월 단위로 하다가 이번에는 1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별자리 리딩의 에너지와 교차해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올리는 카드는 2025년 상반기 때 1월에서 6월 사이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이벤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고양이 카드가 나오네요. 고양이를 키우신다? 가능하죠. 새롭게 고양이를 입양한다? 길냥이가 여러분에게 노크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선라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요. 선라이즈와 고양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출이죠. 여러분들이 뭐 동해 뭐 강릉이나 뭐 이런 쪽에 가서 일출을 봤다. 혹은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을 해서 뭐 키운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고양이와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친해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두 장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메인 에너지까지도요. 다 뭘 의미하냐면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질적이다. 그리고 뭔가 강압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반기 때 계속 어떤 일들을
밀어붙이게 하고 그것을 강제시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소 고양이처럼 예민해진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신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어떨 땐 이러고 저떨 땐 저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들쑥날쑥이 있죠. 상당히 예민하기도 하고 약간은 좀 억압받고 내가 좀 답답하다고 느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선라이즈가 있죠. 일단 이 선라이즈는 스타트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스타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은 있게 될 것 같고 그 시작이 여러분에게 다소 즐거움도 주고 신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지만 다소 조금 신경 쓰이면서 약간은 좀 억압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어디론가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솔직히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긴장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소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좀 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신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직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갖게 되어서 그리고 그 취미 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거기서 좀 느껴지는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혹은 새로운 분을 만난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의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때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은 1월에서 6월이다 가능할 것 같고 그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막 긴장도 되고 하는 그 느낌이 바로 이 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1월에서 6월입니다. 서비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이 그림이 모든 걸 다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앙에 보시면 할머니로 보이죠? 이렇게 누워 계시고 병간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카드의 이름이 서비스입니다. 나이가 있으신 할머니가 갑자기 좀 몸이 아파지신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간호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많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서비스잖아요. 무엇인가 남을 도와준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타로를 올려볼게요. 시간의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들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일단 떨어지네요. 꺼내볼게요. 퀸 오브 원즈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의류회사의 약간 차장님 스타일? 아니다. 뭐 과장님 스타일, 새로운 신제품 뭐 디자인해가지고 그 새로운 콜렉션 만들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막 일하면서 막 너무 역동적으로 일하고 막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서 회의하고 막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 밑에 따르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만을 믿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무튼 상당히 리더십 있는 여왕분이죠. 그리고 이게 매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크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왕도 4명인데 그 중에서 매력이 있는 분은 이분입니다. 외모적으로 상당히 뛰어나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팡이기 때문에 사자자리, 양자리, 사수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역동적인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데 퀸 스워드로 바뀌나요? 자, 하나 더 열어봅시다. 한 장을 더 열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뭔가 조금 바뀌네요. 아하, 그렇군요. 타워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1월에서 6월까지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나왔는데, 퀸 2명이 보이죠? 일단 퀸 2명은 성의 같은 두 사람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친구로 보는데요. 그렇게 볼 때는 친구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시간의 순서대로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보려고 꺼냈던 거거든요. 자, 이 두 분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원단이 뭔가 특수한 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원단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저기 어디 라오스에 뭐 이렇게 나는 특수한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원단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여왕님은 뭐냐면 그 원단의 품질과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그 정글로 들어가서 그 재료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당히 역동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뭐냐? 이분도 역동적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분보다는 다소 침착한 분이에요. 그리고 끈꼬매즘이 상당히 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정말 컴퓨터와 싸우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분석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얄짤없어요.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그 실수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이분은 바로 잘라버린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소 차가운 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분보다는 이 여왕님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이분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시는 분이지 이분은 실질적으로 그 라오스에 있는 그 재료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함유했을 때 이 원단이 정말 놀라운 원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분은 이분인 거죠.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찾으러 가는 분은 이분인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에너지로 여러분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렇게 뭔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막 해나가다가 단호해지는 부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끌고 가다가 약간 바뀌시는 것 같아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을 다듬는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로 바뀌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자, 타워가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나 봐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입니다. 그죠? 이게 어떤 진짜 이 그림과 같은 이 상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께서 뭔가 헌신적으로 도와줘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볼 때 이 두 사람이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팀이고 이게 B팀인데 이 B팀 팀장이랑 여러분이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볼 때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두 분이 좀 삐리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 백마 타고 하트 들고 있는 이 왕자가 나타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다. 뭔가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선부터는 경계선을 긋는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어떤 에너지로 바뀌어 가고 있다가 솔직히 이것은 회사의 일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좀 놀라운 일이 6월 30일 전에는 있다라는 말이죠. 참고적으로 이 카드는 정갈자리 카드인데 이 카드는 여러분 앞에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현할 카드는 아닙니다. 그런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놀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월부터 12월 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여기도 애니멀이 있네요. 일단 여우가 나옵니다. 여우. 자, 폭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 머니 그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 이 여우는요, 말 그대로 교활하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속이려 하고 교활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뭔가 뒤에서 꾸미고 있고 하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놔두고 이분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슥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 에너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 머니 그린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카드였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낭비입니다. 낭비. 그래서 지금 어떤 교활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낭비를 한다라고 볼 때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볼 때 사랑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다라고 볼 때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라고 볼 때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도 다소 좀 너에게 있어서 교활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지만은 않겠다. 나도 머리를 굴리겠다. 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건 걱정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뭐 갑자기 보너스를 좀 받아서 돈을 쓴다든지, 솔직히 그렇게도 쓸 수는 있죠. 뭐 보너스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매번 저금을 해요. 좀 쓰고 싶을 땐 쓰고 해야 되는 게 사람인데, 다만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굳이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쓰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앞에 다른 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여우가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여러분들의 에너지라고 보기보다는요, 어떤 사람을 좀 조심하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란 사람이 현재로선 나오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 교활하다는 것을 이분으로 볼 때, 이분과 여러분이 지금 일단은 상반기에 상당히 뭐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교활한 무엇인가로 인해서 여러분이 돈을 좀 낭비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상황 따라서 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보자면 여러분은 낭비는 하는데, 다만 주변에 조금 머리 굴리는 사람이 하나 있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을 조금 짜증나게 한다. 뭐 그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옆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에너지 하나 다시 올려볼게요.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알아야 할까요? 아, 세상에. 그렇군요. 자, 빅팀이 나왔습니다. 희생이고요. 살짝 걱정이 된 게 요 카드가 나올 때부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희생까지 나와 있는 거로 볼 때, 그리고 이 카드가요, 결론적으로 여우 카드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자, 지금 보시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받으러 왔는데 이 용이 나쁜 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도토리가 있단다라고 해서 속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얼굴이 하나 보이죠? 뭔가 안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팔도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생된 거예요. 도토리가 된 거죠. 이 다람쥐를 꼬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당했다? 솔직히 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용당했다 카드인데, 지금 여기에 서비스가 나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물심양명 도와준다라는 카드가 있는데 돈 낭비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에 지금 교활한데 희생까지도 나와 있다면, 즉 이 놀라게 되는 이유도 어떤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인 것 같아요. 이분. 자, 타로를 올려보겠습니다. 타로 올리면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6개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6개 컵이 있다고요. 뭐죠? 솔직히 나이트 컵이고 6개 컵이면 3개의 하트가 있네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아, 스타가 있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6개 컵이 나왔죠? 6개 컵은요,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어떤 사람이 돌아온다. 솔직히 그 확률이 가장 큰 카드입니다. 재회의 카드죠. 재회의 카드예요, 이 카드가. 솔직히 어떤 누군가가 돌아왔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돌아왔다.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그냥 다 녹아버려. 난 도저히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 정도의 어떤 사람이 돌아오는 거라고 볼 땐요,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다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의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 어떻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의 순서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한 9월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좀 큰 상처가 될 만한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힐링이 있어요. 자, 스타는 먼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2027년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꿈꾸면서 나는 계획을 세우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갖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것 힐링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랑이 있는데 상처받았다 라고 볼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상처를 좀 주시게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어떤 누구라고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란 사람이 뭐 과거의 사람이든
어떤 누군가가 나타난다라고 볼 때 그 사람이 여러분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건 맞고요. 그렇게 볼 때는 그 시간은 이때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뭔가 상당히 즐겁고 재밌고 새로운 스타트가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예 다른 문제라고 볼 때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그 사람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가슴에 크게 상처를 한번 받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솔직히 타로 카드 안에 만약에 얘 다음에 다른 카드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뭐 8개 칼이라든지 뭐 10개 지팡이라든지 뭐 이런 카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스타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아픔 자체도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두 장의 카드에 상당히 주목하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은 여왕 두 분이 있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꺼낸 카드에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여름이 지나면서 이 두 분의 관계인지 뭔지 몰라도 이 두 분의 관계로 볼 때 그게 추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별이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멀어지는 건가 봐요. 뭔가 상당히 관계가 깊었던 사람인데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별이 됐는데 이 에너지로 볼 때는 두 분은 상당히 친했거나 정말 잘 맞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에 꽂아 있는 칼마저도 사랑의 슬픔이라기보다는 이분과의 관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친했는데, 우린 정말 잘 맞았는데 라는 거죠. 그런데 금방 회복합니다. 회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털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의 지갑 단속을 잘 하셔야 될 필요는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갑이 여러분들이 뭐 명품백을 샀다 그런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돈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죠. 아예 명품백을 사서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게 낫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열면서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윈윈 outcome is forecast인데요. 뭔가 윈윈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라는 거예요. 자, 윈윈은 뭐냐면요, 여러분. 너가 나랑 어떤 문제가 있었어.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해결했다라고 말해줄게. 이건 윈윈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도 무언가를 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쪽에선 이 정도는 양보할게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상황이 종결이 되거나 서로에게 좋은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서 그 양쪽 다 괜찮아지는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풀문인 리브라잖아요. 자, 풀문 리브라 천칭자리의 만월은 천칭자리의 반대편 별자리인 양자리에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5년 4월 13일 날 뜨게 돼요. 이때겠죠. 이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인데 솔직히 저는 이 카드가 딱 열리고 나서요. 보여진 부분이 뭐냐면 요 두 사람이에요. 요 두 사람은요. 글쎄요. 요즘에는 여여 커플도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대립되거나 정말 친하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정말 친했는데 문제가 됐거나 뭐 어떤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잘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그냥 시기로 볼 때는 천칭자리에 뿔분이 뜨는 2025년 4월 13일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를 계속 열면서 따라가 볼게요. 얘가 휙 하고 날라오는데요. 파이시스 카드가 나옵니다. 물고기 자리고요. 물고기 자리 역시 이때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이거든요. 물고기 자리 다음이 양자리고요. 양자리 때 천칭자리에 풀문이 뜨기는 뜹니다. 그래서 2, 3, 4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고요. 참고적으로 이 카드가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물고기 자리다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물고기 자리다 가능하고요. 물고기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보내는 겁니다. 마음에 있던 응어리를 내보내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상당히 영적인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끝내는 겁니다. 엔딩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마음의 상처를 힐링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 가려져 있다도 의미를 해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9.5, 5.6 정도의 뭔가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올 한 해는 물고기 자리라는 것과는 상당히 큰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조심하라. 혹은 그런 사람을 유념해서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사의 조언도 한 장 열어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아, 그렇군요. 사랑받은 자라는 카드가 나오는데요. 난 있잖아, 너의 영혼의 소울메이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천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 사랑받을 자,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운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의 1년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요, 2025년은 성공, 일, 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뭐 힘들어지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누군가라는 것, 마음을 나누려면, 사랑을 하려면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사랑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곁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솔직히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신 분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 파이시스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털고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서 비워내는 거죠. 그리움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 게요,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가 한 번쯤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온 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천사의 답변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천사들은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기댕겨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기댕겨봐 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카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칼 들고 있잖아요. 칼이 의미하는 게 명확한 생각이거든요. 명확한 판단.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에이, 뭐 이 정도지 않을까? 뭐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뭔가 보이기 직전엔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저는 이 문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반기 때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혼자서 마음 꿍하게 있지 말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조언이든 뭐든 간에 좀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인 거죠. 메시지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뭐든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뭐든 가능하니까 밀어붙여봐라. 그렇게 말을 해주는 카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사랑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솔직히 메인 어떤 키워드가 사랑이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뭔가 이렇게 상처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랑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아픈 일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의 1년의 사랑 뭐가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지컬 터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자, 러브 랭귀지 카드고요. 피지컬 터치예요.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적으로 이 러브 랭귀지라는 카테고리는 뭐냐면, 여러분 앞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혹은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지금 사랑이 소원소원해졌어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사랑을 어떻게 푸는 것이 나을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는 카드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 신체적인 접촉이 나왔어요. 뭔가 부드러운 터치는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카드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요, 이 하트인 이 친구는요, 솔직히 의미하는 가장 많은 키워드가 뭐냐면 섹스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섹스와 터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특히나 이 덱을 만든 이분 입장에서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1년 안에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너무 끌려요. 너무 끌리고 그 사람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특히나 외형적인 부분. 제가 그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뭐 해버립시다. 다 어린이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끌리거나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쉽게 넘어가고, 그 부분이 우린 너무 좋잖아요. 내가 이상형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판단이 흐려져서 어떤 것을 주게 되고 마음의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그런 매력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인 건 맞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휩쓸리지 않게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보 타로의 구독자분들이고 저의 리딩을 꾸준히 들어오셨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리드하시는 분들이지,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멋진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 다니고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없는데 역이용하시라는 거죠. 나의 매력을 내가 너에게 이용해 주겠어. 그런 거 하시라는 거죠. 이 카드도 그렇고 제가 왜 이걸 꺼내서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 뺏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시라는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멋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에게 터치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그러면과 동시에 내가 마음이 가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랑 정말 뜨거운 밤을 보냈는데 너무 완벽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빠지죠. 어떻게 안 빠져요. 잠깐 우린 이런 관계 아니야. 일단 도서관부터 가자고. 뭐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자, 얘도 한번 열어봅시다. 자, 뭘 열어볼까요? 얘를 열어봅시다. 5월이 나오네요. 뭔가 상반기예요, 여러분. 다사다난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정책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하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2, 3, 4, 5 상반기가 여러분에게 다사다난한 것 같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뭐 힐링도 있고 뭐 다소 좀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가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도 한번 열어봅시다. 마지막 카드인데요. 숫자 1이 나오네요. 자, 일단 1월 가능하겠죠, 여러분? 1월이면 지금 이 리딩을 보고 있는 시기가 1일이고요. 지금 여기 밑에는 원데이 혹은 원위크입니다. 그러면은 이 리딩을 보고 나서 내일 혹은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한데요. 일단 저는 시기 카드로 꺼낸 것이기 때문에 1월이 여러분에게 뭔가 일이 스타트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네요.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다소 좀 슬픈 일이 있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을 넘지 않게 여러분들의 감정에 컨트롤을 하시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5년 나의 1년 두 번째 파랑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을사년 푸른뱀의 해가 스타트 됐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한 202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2025년의 에너지는 뭘까요? 선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태양입니다, 여러분. 뭔가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색한 리딩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카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좋은 카드들이 나오면은 못 읽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나오는 그런 타로 채널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카드에 특화가 돼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타로 카드 78장 중에 가장 행복한 에너지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별자리로는 사자자리를 의미해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사자자리다 혹은 여러분들이 사자자리인 어떤 분과 관련이 있다 가능할 것 같지만 일단 에너지로 볼 땐요, 여러분들의 1년은 정말 행복하고, 우리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하루를 꽉 채워서 보낼 때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럴 때가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아침에 피곤하지만 눈 뜨고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집에서 나와서 뭐 서울역을 가든 뭐 공항을 가든 그렇게 갔다가 이제 아침이 시작되고 막 하루가 엄청 길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년은 꽉 채워져 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태양이라는 것이 밝은 거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는다, 이런 것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뭐가 됐든요, 너무 밝은 에너지고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년은 정말 걱정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한 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에 1월부터 6월, 오른쪽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에너지를 좀 올려볼게요. 에너지 2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코럴 리프 카드가 나오고요. 산호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좀 일찍 스노클링을 하신다? 요즘에는 5월 말서부터도 더워서 물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미러지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솔직히 여기 지금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가 상당히 밝고 명확한 어떤 의미의 카드인데, 요 2장은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혼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1월에서 6월까지 에너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유추해 본다면 1월에서 6월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뭐 방황하거나 혹은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다 7월부터 좀 괜찮아진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산호초는요, 무엇인가가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점점 줄어든다, 뭐 이런 것도 의미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점점 감소돼서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고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피곤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감정적으로 남에게 뭔가를 내가 지금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약간 수동적이 된다, 약간 소극적이 된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카드고요. 아무튼 뭔가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미라지 카드가 나왔죠. 뭔가 실체하지 않는 불투명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좀 빠져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좋을 거야, 이거 확실해, 이거 맞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신기루였다 라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2개 다가요,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카드인데, 에너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좀 강한 거죠, 미라지는. 그래서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 여기다가 비닐봉지를 버려서 이 밑으로 이렇게 깔아앉고 있네요. 아무튼 에너지 자체는 뭔가가 흡수되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요 2개다가. 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에너지를 하나 뽑겠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퀘스트가 나옵니다. 어떤 사춘기, 오춘기 같은 것을 겪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퀘스트 같은 경우도 이 2개의 풀밭이 있는데 너는 어디를 가고 싶니? 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힘을 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좀 크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퀘스트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간다? 뭐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두리뭉실해서요. 제가 이 카드를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옵션도 있고 이런 옵션도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하기 전에요. 이건 어떤 것이고 저건 어떤 것이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알아보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는 요리고 하나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면 내가 어떤 요리를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어떻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고, 얘는 이제 자동차니까 자동차 정비를 배워서 앞으로 뭐 전기차가 나오고 뭐 다른 차들도 나오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자동차에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을 공부해 본다든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깊게 빠져드는 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약간 방향을 잃는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너에게 이런 길을 제시해 줄게. 너 어떻게 해볼래?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솔직히 이 미라지 같은 경우는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환상. 그러니까 환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주변의 이야기를 계속 좀 들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요리를 하면은 앞으로 향후에 이 요리가 뭐 대세가 돼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넘쳐버린다라는 느낌인 거죠. 자, 밑에 타로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타로는 약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스워드가 나오네요. 그렇구나. 탐구 카드입니다. 탐구. 여기 퀘스트 나왔죠? 계속 가볼게요. 데스가 있네요. 그런 거구나.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교황님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페이지 스워드는 여러분 머리 안으로요, 어떤 정보나 무엇인가가 왔다는 것인데, 특히나 이 스워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지 카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 편지를 썼죠. 그래서 우표를 붙이고 보내는 건데, 이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메일로 바뀌고 뭐 그런 거거든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어떤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정보가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때렸다예요. 뻥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땡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관심을 넣어준 거예요. 특히나 이제 페이지 스워드 같은 경우는 관심이 생겼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에너지는 아니고요. 그것들을 그냥 보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마음에 드는 운동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브랜드에 유행을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계속 디자인도 보고 사람들이 어떤 걸 신고 다니는지 보고 하는 그런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어떤 것이 있을지를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퀘스트가 왔고 뭔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기회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퀘스트의 에너지로 볼 때는. 그런데 뭔가 의욕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지켜보는 거죠. 이 일은 어떨까? 저 일은 어떨까? 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해를 돕고자 이 에너지를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뭐 하던 일을 관두고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이런 정보도 있고 저런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해서 정보도 찾아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리라고 가정할 때 그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 요리 학교를 간다든지, 그래 나도 태국 음식점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치앙마이에서도 왜 클래스 한 달 이렇게 다닐 수 있더라고요. 태국 요리할 수 배우는 걸로. 그런 데 가서 태국 요리 배울 수도 있잖아요. 뭐가 됐든 그런 행동을 하는 에너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태국에 가니까 그런 클래스가 있더라 라는 것을 아는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일단 얘부터 먼저 나왔죠. 데스는 끝을 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는 건데, 일단 끝을 낸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별자리로는 정갈자리예요. 요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끝을 낸다라는 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의와 상관없이 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와 사귀고 있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그건 여러분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잘 있었는데 어떤 통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는 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사귀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든지, 혹은 너무 버겁다든지, 혹은 아무런 느낌이 이젠 느껴지지 않는데 계속 때만 되면 만나야 되고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무의미해. 나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뭐 바람을 피고 싶다 이 말이 아니라, 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난 지금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가 봐.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별을 통보할 수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끝을 만든다 라고 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얘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인 느낌이 있죠.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끝을 자의적으로 내요. 회사로 볼 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가 따분했다라고 칩시다. 뭐 아무리 그냥 일을 해도 월급 받는 것 빼고는 미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태국 음식점이 됐든 요가 학원이 됐든 뭐 태국 마사지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그것들을 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을 내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던 것을.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교황님이 나왔어요. 자, 교황님은 참고적으로 별자리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인 이 교황님의 에너지는요,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요, 결혼을 의미해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기 위한 어떤 기회가 와서 그것들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결혼을 한다. 이젠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얘도 갖고 있는 아주 큰 의미가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너지로 볼 때요,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하라 라고 할 때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정말 트렌드하고, 정말 앞서 나가고, 옷도 정말 패셔너블하고 그렇게 하지만, 김치라는 것에서 어떤 바리에이션을 넣는다든지, 어떤 변형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김치는 김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복은 한복이어야 되고, 왜 한복 중에서도 개량 한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한복은 한복스럽게, 김치는 김치스럽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꼰대인데, 무엇인가 이것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가장 커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뭔가를 끝내고 시작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무엇인가 전통적이고 꾸준히 오래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뭐 조선시대 때부터 뭔가 꾸준히 이어져 온 어떤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황소자리인 어떤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도 가능해요. 자, 참고적으로 황소자리가 있죠. 그리고 얘는 정갈이에요. 별자리가 12별자리가 있는데요. 양자리부터 이렇게 쭈르륵 돌아올 때 황소자리의 반대편 별자리가 정갈입니다. 그래서 요 둘 별자리는 마주보는 별자리고요. 그래서 커플을 의미하는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립을 의미하는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느낌적으로 이게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황소자리의 신월은 4월 27일이고요. 그 다음에 뜨는 게 풀문이잖아요. 그게 5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이 카드가 먼저 나온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탐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무엇인가를 종결해요. 이게 뭐 회사든 혹은 누군가의 관계든 뭐든 간에 그것을 끝내고 뭔가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변하지 않았던 어떤 생각 하나로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에는 뭐 신기루도 나오고 산호초도 나오고 뭔가 약간 기력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어떤 무엇인가가 노크를 하게 되고, 그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뭔가로 가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에너지가
선이 뭔가가 명확해졌다라는 것도 의미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좀 희미했던 부분이 확실해지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여름이 지나면서, 즉 사자자리인 시기, 정말 더운 한여름부터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변하게 될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여러분에게 좀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 장씩 가볼게요. 절벽이 나와요. 그래요, 절벽이 나왔고, 유니콘이 있습니다. 그래요. 7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두 장이 나와 있습니다. 절벽하고 유니콘인데요. 뭐 유니콘은 여러분도 뭐 볼 것도 없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앞에 아주 놀라운 일이 다가온다, 매지컬한 일이 온다, 그리고 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군요.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 일단 이 앞에 절벽이 있어요. 그냥 여름이라서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러 가시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요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요 카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좀 크거든요. 이 환경이라는 카테고리가.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 주변에서 다소 여러분들에게 좀 힘 빠지게 하고 다른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불안함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불안하고 마음속에서 흔들림이 생기고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 역시도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볼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주변에서 어떤 반대가 있거나 혹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니콘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일을 맞이하시게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기적이라는 리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때 썸네일로 쓰는 게 유니콘인데, 유니콘이 기적이죠. 그래서 뭔가 놀랍고 좋은 일은 확실하게 하반기 때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에너지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셀프 월스가 나오네요. 자, 나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카드를 뽑은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이벤트는 뭐냐라고 해서 꺼냈단 말이죠. 지금 여기는 퀘스트가 나왔었고, 여기는 셀프월스인데 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자를 이케아에서 산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 하나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흔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에서 다른 것들은 좀 일단은 제껴두라는 거죠. 여러분들만을 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게 솔직히 이 카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했다든지 노력을 해줬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인데,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선택하는 어떤 일들이 오게 되나 봐요. 그런데 일단은 이 절벽이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약간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일단 변화는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변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서 다소 있잖아요. 요 에너지인데요. 자, 전통이라고 했고 가족이라고도 했죠. 너가 이렇게 하는 건 너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있잖아, 보편적으로 볼 때 지금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맞아. 그게 우리의 정서야 라는 의미의 카드기도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죠? 즉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너만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게 오니까요.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주변의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만약에 다른 카드가 나왔어 모르겠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뭐죠? 왜 갑자기 에이스 컵이 나오죠? 그렇군요. 에이스 컵. 세상에. 자, 2개 컵입니다. 에이스 컵, 2개 컵. 어떡해.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았어요. 자, 9개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카드를요, 여러분,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에너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좀 힘이 없고요, 요즘에. 그냥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약간 상상 모드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뭐 좀 좋은 게 왔으면 좋겠어. 만약에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다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게 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깊게 무엇인가 좀 연구하고 그 안에서 정보도 얻어야 되는 어떤 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카드가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중단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중요한 갈림길이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즉 공부를 하다가 이젠 요리를 해야겠다라면 그 요리를 하기 위해 무엇인가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변 상황을 생각하시게 돼야 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일단은 6월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인 거죠. 자, 그러다 7월로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뭔가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자, 그 상황에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요. 사랑이 오는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에이스 컵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마음을 훔쳐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그 사랑이 아주 깊어져요. 만난 것은 느낌적으로 이제 7월이겠죠. 여기가 7월 자리니까. 7월에 만나서 한참 뜨거운 여름에 너무 그 사랑이 커져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제 뭐 가을로 넘어갈 때쯤에 이제 절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 에너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내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고, 즉 내가 요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 왔던 거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관뒀고,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요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이때 나에게 사랑이 나타난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고 요리를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 사랑에 푹 빠지게 됨과 동시에 이 셀프 월스가 뭐 같냐면요,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나에게 있어서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볼 때는 이 사랑이 좋기는 한데, 다만 지금 현재 나를 위해 투자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 9개의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9개 지팡이는 일단은 지친다고요. 이 사랑 자체가 너무 가져가는 게 힘들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요, 사랑한다고 나타났던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대로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사랑이 훅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바뀐 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알았어요. 왜 이게 나왔는지. 여러분은 엄청나게 큰 사랑을 하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 컵과 2개의 컵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일단 9개의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 카드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랑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뭔가에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맞춘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짝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 여성분이 이 안에 있고 지금 이 짝대기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방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쳐들어올까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의 이 사랑 자체를요, 누군가가 반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가장 많이.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요, 가족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질책이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있잖아. 지금 사랑을 한다고? 라는 느낌이에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너 요즘에 누구 만나는 사람 있니? 조금 너 달라진 것 같아, 얼굴 표정이. 그래서 여러분 할 거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느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푹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좀 나쁜 표현으로 정줄을 놓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힘든 부분들을 맞이하시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요,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 다른 거겠죠? 나는 다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게 셀프월스죠.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 기회를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그렇겠죠.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그래, 미국으로 와서 나랑 같이 연구하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예요. 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즉, 이 유니콘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무엇인가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념이 있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틀림없이 얘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사랑이 있는 하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하는 뭐 상처가 됐습니다, 아픕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맞아요. 뭐 누군가의 반대가 있든. 그리고 이 카드 3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게요. 나에겐 새로운 사랑이 왔는데 그 사랑은 나의 천생연분인데 그 사랑은 난 어떻게든 지켜내겠어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지켜내겠다라는 게 왜 올까요? 뭔가가 있으니까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카드를 열겠습니다. 일단은 발사믹 문 카드가 나오네요. 지금은 힐링을 할 때다 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자, 일단은 힐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어떤 부분에서 다소 좀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요, 상처와 관련된 카드가 안 나왔는데 상처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건 얘거든요. 셀프월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찾아가야겠다. 내가 더 이상 퍼주거나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라는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이 카드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뭔가 다소 좀 마음 아픈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사의 카드도 한번 열어볼게요. 힐링을 해야 된다는데. 자, Clear Your Space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공간을 좀 비워라 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좀 없애고 뭔가 정리를 하고 풍수를 좀 이용해 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풍수가 뭐냐면은 뭐 이 물건을 저기다 두고 이 물건을 저기다 두고 뭐 그런 건데 이건 그냥 조언으로 나오는 말이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공간을 비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 청소를 안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해요. 그걸 가장 크게 의미하긴 해요.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은 좀 버리고 하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는 좀 있나 봐요. 별 카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꺼내줄까요? 머큐리가 있습니다. 수성이고요. 수성이 의미하는 게요, 여러분, 생각과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감정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성적이라는 것에 가까운 별이 수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일단 머큐리가 나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전달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자, 우주의 답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예스 카드가 나옵니다. 예스 당연하지 느낌표.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 라고 고민하는 어떤 순간이 온다면 그건 예스 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예스예요. 그죠?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뭔가 사인을 지켜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짐 같은 것들을 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흘러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혹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 사랑을 하다가 만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그 사랑이 깊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좀 심취되어 다른 것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라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데이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은 해가 떠 있을 때죠. 왜 이렇게 에너지가 밝지? 이게 나이트 카드가 있거든요. 나이트는 어쨌든 어두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 태양도 있고 한 거 보면은 뭔가 상당히 밝은 무엇인가인 것 같고, 낮이죠, 낮. 해가 있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낮과 밤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할 때 여러분은 낮이 좋은가 봐요. 만약에 그것을 선택해야 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어떤 경우에서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낮이 더 좋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 사랑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들의 1년 중에 중요한 사랑. 솔직히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장을 열어볼게요. You are worthy. 당신은 정말 가치가 있다. 왜 이렇게 자꾸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 솔직히 여기도 worth 카드가 나왔잖아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도 충분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오게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만들었다라는 말인 거겠죠.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냥 상당히 속물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너무 부자고 잘 살고 한데 여러분은 좀 부족하다. 그게 가장 보편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방어가 생기는 것 역시도 근데 그 사람이 부자면 뭔가 돈하고 관련된 게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 아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좀 거시기하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기면 주변에서 반대가 있거나 사랑하시는 분이 흔히 말해 좀 불안정한 어떤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솔직히 이 가치와 이 가치가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 역시도 아니 이 많은 카드들 중에 사랑에 관련된 카드를 딱 하나 꺼내라고 했는데 요렇게 나오니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약간 어떤 가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새롭게 나타난 사람이요 너무 사랑하는 건 맞는데요. 다만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랑 같이 미국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가족들이 여기 다 있고 나의 삶도 여기 다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나의 가치는 뭐냐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아무튼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을 건가 봐요. 자, 시기 카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 같긴 하네요. 뭔가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 사랑이 너무 깊어서 너무 좋긴 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리브라가 나오네요. 자, 참고적으로 천칭자리를 의미하고요. 천칭자리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이니까 딱 요때입니다. 그래서 천칭자리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천칭자리와 관련이 있다. 또 가능한데 저는 이것을 시기로 꺼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천칭자리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7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7회든 간에 뭐 천칭자리든 간에 후반기 때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비너스가 룰러죠. 사랑의 별자리가 리브라입니다. 천칭 자리는 사랑의 별자리예요. 나타난 분이요. 보통 바보타로에 나오는 상대편이라고 볼 때는 나쁜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이분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뽑을까요? 얘를 뽑아봅시다. 얘를. 띠링. 8월입니다. 7, 8. 리브라 9. 그렇게 되네요. 아무튼 하여간 요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선 있잖아요. 얘가 이제 사자자리인데 솔직히 뭐 사자자리가 아니더라도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가 8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름에 여러분에게 상당히 큰 무엇인가가 있을 건가 봐요. 사랑이었네요. 사랑이었어. 저는 솔직히 여기서 뭔가 일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기회를 얻게 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사랑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이 사랑은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훅 흔들어 놓을 사랑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즐겨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사랑도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가봐야 됩니다. 나중에 뭐 이게 잘못돼서 마음이 아프든 뭘 하든 가보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게 파랑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5년 나의 1년 세 번째 골드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에너지 한 장을 먼저 열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1년의 메인 에너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의 메인 에너지로 타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는 단 한 장 나왔고요. 리딩을 접을까요? 이 카드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특히나 이게 골드바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을 많이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입니다. 뭔가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어떤 큰 엔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소 놀랄 일. 근데 이 놀랄 일이라는 게 기뻐서 놀란다기보다는 진짜 걱정스러운 어떤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제가 이 타워 카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클린징입니다. 클린징. 즉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는 거죠. 뭐 밤낮 없게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월급은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책임은 계속 막중해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회사를 출근을 해보니 회사가 망해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소 놀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타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곳에서 계속 그렇게 일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 2025년에 메인 에너지가 타워라면 어떤 지점인지 몰라도 어떤 한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다소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는 1월부터 6월, 오른쪽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에너지를 열 텐데요. 뭔가 놀라지 않을 카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좀 중요한 포인트 에너지는 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열겠습니다. 오러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여기에 번개 카드가 나오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좀 놀랄 만한 건데요. 솔직히 이 번개가 어떻게 보면은 이 타워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수달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건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도 가능하고요.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면 뭐 재회를 한다, 뭐 그런 걸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가장 큰 부분은
친밀한 관계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가능해요. 어떤 누군가와 뭐 돈가스 집을 오픈한다, 마카롱 가게를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분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뭐 메뉴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업 파트너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썬더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단순히 그냥 놀란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놀란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카드가 무엇인가를 경고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다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여기 타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라고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놀랄만한 일은 상반기 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듭니다. 자, 이 카드도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상황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한 가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구야, 그렇군요. 컴플리션 카드가 나오네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왜 이러죠? 이게 카드가 이런 카드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솔직히 자연의 섭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뭐 할아버지나 그런 분이 이제 뭐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렌지 카드잖아요. 이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동요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이 컴플리션이라는 카드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뭔가 하나를 길게 해온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종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이 타워 할 때 예로 들어드렸던 뭐 회사 같은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 10년 다니는 회사인데 갑자기 문을 닫게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컴플리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뭔가 길었던 그런 부분에 완성이 있게 되는 거죠. 완성이 아니라 완결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카드가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상복을 입고 있는 여성분이 이게 지금 아버지 같아 보이죠?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 건데 뒤에 이제 해가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털고 이제 새롭게 또 펼쳐지는 이 세계로 나가야 된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이별이 하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큰 종결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관점에서 타워는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서 계속 가져가고 있었던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많은 힘듦을 주는 관계였는데 이제 그것이 종결되고 뭐 새로운 어떤 분을 만난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 일단 다소 놀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타로를 열어봅시다. 5개의 지팡이가 나오고요. 일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가 있을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행드 우먼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엠프레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일단은 첫 카드로 나온 게 싸움이고 대결입니다. 누군가와 대립한다.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에너지마저도 타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와 큰 다툼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특히나 이제 이걸 시간의 순서대로 제가 뽑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월부터 뭐 봄 되기 전까지는 불만스러운 어떤 부분 때문에 누군가와 대립이 있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게 이제 모순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결국 같은 사람인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해도 완벽한 답은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모순이 생긴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한데 아무튼 다툼이라고 볼 때요.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행드 우먼이죠. 참고적으로 이 카드는 물고기 자리를 의미하는데 물고기 자리가 이때 있습니다. 물고기가 2월 19일부터 3월 20일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물고기 자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여져 버린다. 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묶여져 버리면요. 지금 이 여성분도 뒤에 팔도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의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이 행드 우먼입니다. 자, 그리고 묶여졌다라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희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여러분들이 원치는 않았지만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써야 된다든지 여러분의 돈을 써야 된다든지 뭐든 간에 그 상황에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가 될 수 있다. 뭔가가 일이 중단된다. 멈춰진다. 나중에 다시 재개될 수는 있어도 한동안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느려지고 딜레이가 되고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그걸 또 의미하는 게요. 시각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분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위쪽으로 가 있고 땅이 밑에 있고 한 게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인데 그게 바뀌어 버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있게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데 뭐가 됐든 다소 행동적이라고 할까요? 다소 좀 어려운 상황에서 행동하지 않는, 그쵸? 행동하지 않는 한동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고 하긴 하지만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은 있지만 뭔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상황에 엠프레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여성분을 보시면 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전 느낌적으로는 이 행드맨에서 뭔가 딜레이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하다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누군가가 함께하는 파트너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뭔가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엠프레스는 황소 자리 그리고 천칭 자리를 의미하는 카드긴 합니다. 근데 이때 또 황소 자리가 있죠.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아주 단순하게 보면 물고기 자리와 황소 자리가 다퉜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 같은 것이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요, 이 타워가요, 뭔가 좋지 않았던 게 바뀌는 에너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쯤에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름부터는 여러분에게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도 한번 올려볼게요. 아무튼 위에 무엇인가가 종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 다투는 에너지마저도 뭔가가 잘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툰 것 같거든요. 뭐 같이 무슨 뭐 사업을 하든 뭐라든. 그래서 이 다툼과 동시에 뭔가 잠깐 정체되는 그 시기가 있고 완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에너지를 한 장 꺼내볼게요. 자, 7월부터 12월입니다. 패싱 노트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패싱 노트를 전달하다. 그리고 hanging out at the mall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노란색 카드 2장이 나왔는데요. 이게 노스탈지아, 즉 향수라는 카테고리인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즐거웠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카테고리기는 해요.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생활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여기에 파트너십이 나와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연인을 사귀거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이 카드 자체가 융합된다, 합쳐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하반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패싱 노트라고 되어 있죠. 솔직히 이게요, 우리 옛날에 그 쪽지 전달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맨 뒤에서 이렇게 쪽지 앞으로 좀 전달해 달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이게 소문, 가십이나 루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여러분들이 속 시끄러운 어떤 소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지도 몰라요. 뭐 여러분에 대한 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소문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여기 보면은 몰에서 친구들하고 논다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친구들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좀 있는 에너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요, 어떤 큰 사이클 하나가 종결이 됨과 동시에 그것이 종결되고 주변에 있는 친했던 분들하고 좀 시간을 오래 보내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타워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이때쯤에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에너지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아, 가십이 또 나오네요. 자, 이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일단 어떤 소문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문과 관련된 그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리딩할 때마다 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수성의 역행인데요. 수성의 역행 때 말이 이렇게 잘못 돌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7월 17일부터 8월 11일 날에 일단 수성의 역행이 있습니다. 사자 자리에서 있고, 11월 9일에서 11월 29일까지 사수 자리에서 정갈 자리로 이렇게 수성의 역행이 일어나기는 하거든요. 사람들 간에 말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달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신경 쓰일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이것도 가십이요, 뭐 평생 가지는 않지 않나요? 평생 하는 경우가 있나? 그냥 이러다 그냥 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순간인 것 같은데, 몰에서 즐겁게 논다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친구분들과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면서 그 안에서 좀 즐거움을 찾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아, 더 뿔이 나오네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진짜로 다 훌훌 털고 가는 뭔가가 있긴 있네요. 그렇군요. 뿔이 나오고요. 바보 카드. 아, 그런데 5개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뭔가 9월이나 10월쯤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어요. 아, 10개의 컵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뭔가 좀 좋은 일이 빵빵빵 터졌으면 좋겠는데, 다소 좀 놀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심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거의 끝나는 것 같고요. 7월부터 12월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나쁜 소문 하나가 있게 되나 봐요. 이게 정말 다행하겠죠?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뒷담화를 까고 다니거나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아무튼 그것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건가 봐요. 왜냐면은 가장 마지막 카드로 10개 컵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뽑는 거여가지고 뭐 한 2개월 정도의 에너지들을 이제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엠프레스가 나왔잖아요. 제 느낌적으로 이게 뭐가 있냐면, 아무튼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소 좀 머리 아픈 어떤 상황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에 맞지 않는 분도 있고 다투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소 정체기에 접어들게 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제 뭔가를 정리하고 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다, 나의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요. 이때까지는 생각만 하다가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훌훌 털고 떠나는 그 시기는 7월부터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얘는 진짜로요,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5개 컵이 나왔는데요. 5개의 컵은 솔직히 후회를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이분도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컵을 보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가십이 나와 있는 걸 보면요, 혹시 이 가십이
여러분이 뭔가 전달을 잘못했거나 혹은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실수로 해버렸거나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리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또 키워드 하나는 화가 난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가십인 거죠.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좀 믿었는데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과 내가 왜 그렇게 친해졌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지금 몰이 나와서. 제가 요까지 해서 이야기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연초를 보내시고 있다가 어떤 놀라운 사실 하나가 오게 돼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뭔가 하나를 끝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도 말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생활이 정말 지랄 같아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는 여러분을 정말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을 진짜 업고 다니고 하셨던 분이라서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자연의 섭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슬픈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시점쯤에 여러분과 정말 친해지게 되는 어떤 선배 언니나 뭐 아는 형이나 뭐 누구든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안 좋았던 일 있잖아요. 그 뭐 할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나,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유산을 만약에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위로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련의 사건들 있잖아요. 뭐 할아버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낀 거는, 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게 이 새롭게 나타난이 아니죠. 여러분하고 친해졌던 그분이랑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뭐 그래서 진행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여름으로 넘어오면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이 같이 합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또 모이는 거죠. 그러다 어떤 말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실수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십과 관련해서, 그 소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엮이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소 좀 실망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5번 컵의 에너지로 볼 땐요, 여러분은 이분의 편을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을 들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좀 복잡한 어떤 상황에 좀 놓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적으로 불안해지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여러분들이 10개의 컵이 되는데요. 10개의 컵은 뭐냐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는 완벽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냥 퇴근하다가 전설역 앞에 있는 닭꼬치 집 있잖아요. 거기서 닭꼬치 하나 사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바로 10개의 컵이거든요. 뭐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행복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겨울쯤으로 가는 길목에 여러분들이 다 뭐 쓸데없는 사람들은 정리되고, 뭐 소문과 관련된 것도 다 정리되고, 그리고 상반기에 있었던 이 슬픈 일들도 다 정리되고, 좀 즐겁다라고 해야 될까? 평온한 2025년에 크리스마스를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게 이쪽에서 조금 힘든 부분은 있었고, 다소 여름쯤에 사람들하고 좀 엮이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행복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들하고 엮이게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다소 뭐 입조심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부분은 좀 있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라클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걸 뭐 할아버지랑 대입해서 비유를 드렸지만 느낌적으로는 지금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일인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Nothing is yet set in stone 카드가 나오는데요. 뮤러블 문이고요. 무엇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1년의 에너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년의 에너지에 그 어떤 것도 돌로 굳어진 게 없다라는 말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쭉 준비하면은 요리로 가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요리와 관계없는 어떤 다른 형태의 무엇인가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답을 줄 수 없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모양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윤곽이 드러나거나 하는 부분은 2026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자, Fourth House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네 번째 집이고요. 네이털 차트에서 네 번째 집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일단 네 번째 집은요, 집을 의미합니다. 진짜로 집, 가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챙겨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머니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실권을 갖고 계신 분은 어머니죠. 아버지는 뭐 밖에서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다소 이게 여성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품어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관련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뿌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여러분의 집과 관련된 좀 중요한 부분이 2025년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을까요? 릴레이션십 하모니네요. 솔직히 이 네 번째 집도 얘랑 일맥상통하는 카드입니다. 관계의 하모니인데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누군가를 사귀거나 이러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막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 그런 느낌은 크게 없어요. 나중에 사랑의 카드를 열어보긴 할 텐데, 일단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들 간에 충돌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내가 나타났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섭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확실히 여러분들의 2025년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대인 관계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천사의 답변 카드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주는 힌트,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자, 한 장을 열어볼게요. 너는 준비가 됐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뭔가가 있기는 했는데 그걸 이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다가 이쪽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다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가 새로운 시작은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 멈추지 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해 왔나요, 여러분 혹시? 근데 이 도전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나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요 카드가 나오니까.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꿈이든 뭐든 그런 것들은 멈추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솔직히 이거 쓸 수 있겠죠. 뭐 그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지 마라. 너가 이길 때까지 끝까지 버텨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가 됐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멈추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나온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카드 한 장 더 열어볼게요.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여. 거의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조금 더 해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일까? 그렇게 보여. 거의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 사람 안 좋은 사람 맞아 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뭐든 간에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지 않을까 저러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감을 따라가라 라는 그런 말을 해주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카드 열어봅시다. 일단 큰 어떤 사랑이 있다라는 느낌보다 전반적으로요 다 가족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솔직히 타로가요 여러분, 타로 카드마다 그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림이 주는 에너지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뭔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시기적으로도 좀 볼 때 뭔가가 좀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이건 솔직히 뭐 관련성은 없는데 그림이 그렇게 나오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집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것 역시도 딜레이가 되고 뭔가 정체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아이를 가지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리딩을 선택하신 분 중에 아이와 관련된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리얼 필링스가 나오는데요. 일단 머리끄댕이 카드고요. 어떤 사람이 한 명 나타날 건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사람과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저 사람 나한테 되게 호의적으로 해주네, 나이스하네, 한번 알아가 볼까라고 사귀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뭐 감정이 싹트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면 진짜 괜찮겠다라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보여질 수가 있나 봐요. 그럼 이제 가봐야겠죠. 그런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깔려 있는 카드들은 이분과 뭔가를 한다라는 카드들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이 사랑 자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련인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나타나서 뭐 사랑을 들고 온다라는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마저도 나오지 않았어요. 얘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디를 골라볼까요? 얘를 해볼까? 얘를 해볼게요. 얘를. 옥토버가 나오네요. 10월입니다. 10월. 이때인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소문 때문에 뭔가 좀 머리 골치 아프다가 정리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이제 10월쯤인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 그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게 어떤 누군가와 상당히 친해지다가요, 이게 후반기로 오면서 그분하고 어떤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 여러분도 후회할 만한 어떤 말을 하던가, 여러분이 뭔가 액션을 취했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도 후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람 관계가 참 그렇잖아요. 올 때 있고 갈 때 따로 있듯이
그렇게 한 인연이 또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이 상당히 또 평온한 어떤 단계로 또 가는 것 같거든요. 그분이랑 무슨 화해를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분이요, 여러분에게 뭘 줬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신 분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고 따랐던 분인데, 뭔가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언니,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언니 진짜 그랬어? 라는 어떤 이야기가 스타트된과 동시에 좀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골드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밑에 모양이 싹 다 바뀌어 있죠? 카드도 하나도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편집을 마무리하는 단계였어요.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 아이템이었고, 이제 여러분들 걸 마무리하면은 편집이 완성되는 건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카드를 하나 빼먹은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서운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찍으려고. 지금 모든 리딩이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것만 따로 또 찍습니다. 어떤 카드를 빼먹었냐면요, 요 카드인데요, 시기 카드 하나를 빼먹었어요. 바로 전에 올렸던 카드가, 10월 카드가 나왔잖아요. 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를 올려볼게요. 리오가 나오네요. 사자자리고요. 사자자리는 후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십이나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했던 요쪽.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고요. 여기는 이제 숫자 5번이 적혀 있기는 해요. 그래서 10월 카드가 나왔으니까 뭐 10월 5일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한참 날이 더울 때, 사자자리 때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일이 있다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5주 뒤 혹은 5개월 뒤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5개월 뒤가 지나면 5월달이 될 것이고, 5주가 지나면 2월 초쯤이 되겠죠. 그것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골드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1년 만에 가지고 온 나의 1년 리딩 해봤습니다. 제가 그 별자리 리딩도 1년치 다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별자리 리딩도 참고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올렸던 2025년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 리딩들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막 계속 여러 개를 꺼내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리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리딩을 고르시는 분도 몇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